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토트넘이 좀 팀 같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스쿼드에 많은 선수들이 부상 복귀했기 때문인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토트넘에 새로운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스트 콤비네이션,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진, 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공격진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드필더진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최근 경기들을 앞두고 이제 안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수들, 돌아오는 선수들이 우리를 분명히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부상 복귀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토트넘과 맨유전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확실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경기력이 뭐 탁월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토트넘은 그래도 운영을 할 수가 있었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벤치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토트넘이 5명의 교체를 할 때까지도 교체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물론 현재 토트넘의 부상 명단은 여전히 좀 깁니다. 라두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12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 그리고 이제 3월 9일쯤에 한 2주 정도 걸리는 선수들은 도미닉 솔랑키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미키 반더벤, 또 최전방 공격수인 히샬리송, 이 두 선수가 3월 9일까지 일단 못 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더벤과 로메로, 그러니까 두 명의 굉장히 중요한 센터백, 그리고 두 명의 굉장히 중요한 그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 토트넘은 지금 하체와 상체가 약간 좀 박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인데, 지난 경기에 이제 부상 때문에 일찍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단소, 그리고 손흥민, 벤창쿠르, 약간의 어떤 부상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주중에 뛰지 않고 무리해서 뛸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회복해서 2월 22일 날 그때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그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크고,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도 또 공교롭게 돌아오는 날짜가 겹치는데 2월 22일로 해가지고 최근 이제 훈련 중이고 거의 이제 돌아올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보도가 또 2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이 선수들이 다 복귀하고 나면은 이제 다친 선수는 5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선수들이랑 그리고 이제 드라구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은 오랜만에 좀 부상자가 적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3월이 되면은 그 사이에 이제 추가 부상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거의 부상자가 없는 상황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3월부터 이제 리그의 말미인 5월까지는 굉장히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토트넘이 진짜 좀 승점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유로파도 최대한 좋은 자리에서 마무리해보려고 해야겠죠. 우승을 이제 노려볼 텐데, 토트넘이 이제 스쿼드가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컨비네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드필드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토트넘의 최근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미드필드에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격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베스트 라인업이 있고,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상황이 허락해주기만 한다면 로메로 반더벤을 쓰는 게 당연히 가장 좋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 미드필드진은 어떻게 꾸리는 게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토트넘이 완벽한 어떤 답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미드필드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인데, 벤창쿠르, 비수마, 사르, 메디슨, 베르발,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그 중원에서 선발 출전하게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조합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전한 선수를 이제 얼핏 육안으로 봤을 때 일단 벤창크루도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전하긴 했지만 사르도 이제 연이어 출전한 기간이 꽤 길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이제 뛸 수 있었는데 부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또 거의 못 뛰다가 다시 또 뛰고 있고, 베르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24-25 시즌에 지금 가장 많이 뛴 그 미드필더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토트넘은 아주 특정할 선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벤창쿠르, 비수마, 사르가 그나마 좀 많이 뛰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조합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수마, 사르, 메디슨 이 조합을 7번 썼거든요, 토트넘이. 이게 가장 많았고, 벤창쿠르, 사르, 클루셉스키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창크루, 메디슨, 클루셉스키, 벤창크루, 메디슨, 베르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토트넘은 확실하게 이게 완전 우리의 최고 주전급 미드필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은 비스마 사르 메디스는 확실하게 그 역할이 좀 분담이 제대로 돼 있다. 근데 나머지 트리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스마는 좀 더 수비적인, 사르는 좀 더 활동적인, 메디스는 좀 더 크리에이터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조합은 첫 번째 조합이랑 좀 비슷한데 벤탄쿠르, 사르, 클루셉스키. 그러니까 비스마 역할의 수비적인 부분을 벤탄쿠르에게 좀 주고 사르 활동량, 클루셉스키를 이제 창조적인 그런 부분으로 쓰면서 뭐 맨시티를 상대로 이기고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이기기도 했던 조합이긴 하지만 입스위치 같은 팀들에게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과연 어떤 콤비네이션을 가장 좋아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다 다른 어떤 답을 할 거다. 왜냐면은 클루셉스키, 메디슨 이 선수들의 어떤 차이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비수마랑 이제 벤찬크루 비스마 벤탄쿠르도 이제 어느 게 더 낫냐라고 이야기할 때 약간 좀 애매한데 사르 그리고 사르 베르발 같은 경우에도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토트넘의 가장 좋은 조합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벤탄쿠르랑 비수마 중에 어느 선수가 더 나은가? 이거는 분명히 두 선수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좀 따져보고 어떤 경우에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게 좋은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클루셉스키랑 메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격적인 어떤 그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지만 장점이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베르발과 사르도 둘 다 젊은 그리고 굉장히 이 팀에 동력을 제공해주는 선수라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확실히 가지고 있는 장점이 더 빛나는 부분이 어디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짤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메디슨과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가르면 좋을까 생각해봤을 때 클루셉스키가 조금 더 상대방의 압박을 좀 잘 견뎌내고 피지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중원에서 공소유를 조금 더 해야 될 때는 클루셉스키를 쓰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그 소유를 좀 널널하게 해주게 한다. 특히 이제 그 압박이 좀 덜 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창조적인 부분을 더 많이 발휘하고 패스를 더 잘 찔러줄 수 있는 메디슨을 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볼의 순환도 더 잘 되는 느낌이 있고 상대방의 어떤 압박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메디슨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보통 강팀들의 압박이 훨씬 더 강한 편이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서고 그게 아닐 때는 메디슨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뭐 메디슨과 클루셉스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르와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베르발이죠. 사르와 베르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장점이 좀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 둘 다 활동량이 많고 젊은 선수고라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데 베르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슈팅까지 하는 장면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활동량이 많고 패스를 더 잘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베르발보다는 사르의 패스가 조금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공격수를 늘리고 이 안에서 슈팅할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베르발 선수가 뛰는 게 더 좋아 보이고요. 상대방이 틈이 많고 패스를 해줄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사르를 쓰는 게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합니다. 강팀에서 클루셉스키, 약팀에서 메디슨이었다면은 이번에도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약팀에서는 사르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어떻게든 일단 골 기회 그리고 슈팅을 조금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루카스 베르발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피지컬적으로 사르보다 베르발이 조금 더 강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르도 피지컬에 비해서는 잘 버티죠. 아니 어떻게 이 여리여리한 체구에서 그렇게 잘 버틸 수가 있는지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미미하다 하더라도 베르발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벤찬크루와 비수마 같은 경우인데 저는 사실 이 두 선수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벤찬푸르와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비수마는 확실히 뭔가 저돌적인 돌파를 하고 박스 투 박스로 뛰어다닐 때 뭔가 강점이 좀 빛나는 선수인데 토트넘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맡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진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죠. 특히 이제 저돌적인 돌파를 하기에는 이 뒤쪽에 있는 포지션이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토트넘은 너무 이제 앞으로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패스를 좀 잘 뿌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팀의 원활한 어떤 운영을 도울 수는 있지만 비수마만큼의 어떤 수비적인 어떤 가담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돌파력이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중한 경기를 해야 될 때는 벤탄쿠르, 그리고 좀 저돌적인 경기를 해도 될 때에는 비수마를 이제 중원으로 쓰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레이를 여기서 써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미드필드에서 본 적이 없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치 그레이다. 아치 그레이는 18살 선수인데 사실 토트넘의 수비진의 구멍을 때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센터백으로도 쓰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이비스와 함께 센터백으로 서는 모습인데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벤탄쿠르였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일단 좀 그레이가 수비적으로 좀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비수마의 수비력과 벤탄쿠르의 어떤 공 운반 능력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레이를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벤탄쿠르와 비수마는 조금 더 다른 자원으로 바꾸는 게 토트넘이 좀 더 맞는 자원으로 이적을 시키고 바꾸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리그에 1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유로피언 캠페인이 남아있는데 여러 옵션들을 테스트를 해보겠죠, 토트넘이. 근데 이제 유로파리그 파이널이나 아니면 프리미어리그 이제 순위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콤비네이션, 가장 완벽하게 밸런스가 있는 콤비네이션이 뭐냐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그레이, 베리발, 클루셉스키를 써서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공격적으로 조금 더 많은 어떤 그 피지컬한 능력을 갖춘 선수들을 조금 더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약팀들을 상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레이를 뒤에 놓은 채로 메디슨 그리고 사르를 통해서 거의 뭐 상대방을 분해해버리는 그 굉장히 많은 활동량 그리고 굉장히 좋은 창의성 둘 다 패스가 또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벤탄쿠르 같은 선수가 뒤에 있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문제는 그레이가 여기에서 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원들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소 아프죠. 드라구신 아프죠. 지금 반더벤 아프죠. 로메로 아프죠. 다 아프기 때문에 이 다음 경기에는 그레이와 이제 벤 데이비스가 뒤에 서게 되겠죠. 거의 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비스마나 벤탄쿠르 뭐 그중에 컨디션 좋은 선수가 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약팀일 땐 비스마, 강팀일 땐 벤탄쿠르를 두는 게 조금 더 신중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강팀 조합, 강팀 조합 여기 있고요. 약팀 조합. 물론 사르는 이제 강팀과의 조합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메디스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루카스 베리바를 사르로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보이지만 또 클루셉스키를 약팀과의 조합에서 쓰면은 아까 이제 입스위치와의 경기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클루셉스키가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를 섰거든요. 입스위치에게 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팀들이 필요한데 선수들이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완벽한 조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원이 다 가용 자원이었더라면은 사실은 토트넘의 성적은 좀 더 좋았겠죠. 이번에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도 많고 좀 더 스쿼드 같아 보이는 토트넘이 좀 더 나은 경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리그 운영을 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미드필드 조합 중에 어떤 조합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재밌는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